안녕하세요. YH 데이터베이스 한국 IT 교육원 연계 프로젝트를 하게 된 팀 제로베이스입니다. PM 김범휘라고 합니다. 일단 목차를 보여드리고요. 팀원들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행 절차는 4가지로 나눠지고 각각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원들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담당별 팀원이 개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협력 툴로는 GitHub와 노션, 디스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로세스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보내게 되면 서버는 그 정보를 전달받아 다시 플라스크 서버로 전달합니다. 플라스크 서버는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한 후 모직을 진행한 뒤 결과값을 서버로 보내고 결과값을 전달받은 서버는 다시 사용자에게 신고 결과를 반환하는 구성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모델의 버전 변경과 재학습, 사용자 관리를 기능의 필요가 느껴져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우 팀원이 앱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앱을 담당한 김동우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화면은 로그인 화면입니다. 로그인 화면에서는 아이디, 비밀번호 값을 가지고 로그인 버튼을 선택 시 로그인 요청 보내고 결과 값을 받아서 성공 시 메인 화면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버튼을 선택 시 회원가입 버튼 화면이 나오게 구현되었으며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전화번호, 회원 정보를 가지고 회원가입 완료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 완료 버튼 문구가 나오면서 로그인 화면으로 나오게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처리 코드입니다. 서버 주소와 서버에 보낼 값들이 있으며 예측 결과 출력 코드입니다. 화면 구성 UI랑 음성 중성 코드입니다. 서버 주소, 로딩 화면 구현, 서버에 전송할 값, 응답 결과, 그 다음에 응답 결과에 따른 이동 코드입니다. 응답 결과 실제 화면입니다. 위험 화면, 안전 화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구동 화면입니다. 회원가입 화면입니다. 회원가입 정보,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완료 버튼을 누르면 문구가 노출되며 확인 버튼 없이 로그인 화면 나오게 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 선택 시 메인 화면 나오게 되며 발신자 전화번호를 입력 후 확인, 파일 전부 버튼 선택, 파일 전송 버튼 클릭 시 로딩 화면이 나오게 되며 로딩 화면이 결과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다시 김범인 팀원이 발표하겠습니다. API와 웹 그리고 딥러닝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 프로젝트 전체의 API를 보겠습니다. 강조된 부분은 서버 간의 연결점입니다. 토큰 사용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큰의 응답 헤드에 실어서 보내거나 JSON 타입으로 전송하게 만들고 데이터를 받은 서버는 액세스 토큰을 발급한 다음 브라우저는 받은 토큰 정보로 쿠키를 만든 뒤 브라우저가 다시 새 요청을 보낼 때마다 토큰과 함께 검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JWT 형태를 커스텀 이식도록 빌드 체인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미 시크릿 키를 설정해 두어 토큰 변조 상황에 대비하여 두었습니다.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객체에 담고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의 패스워드 검증 로직을 수행해서 인증된 정보로 토큰을 생성하고 리턴하는 토큰 발급 절차입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기본 로그인 부분의 왼쪽 로직이 전부지만 토큰을 사용하기 위해 커스텀 클래스를 추가하여 로직을 넘긴 뒤 다시 기본 기능이 로직을 넘겨받아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JWT용 커스텀 필더를 시큐리티 클래스에 작성한 빌더 체인입니다. 키는 서버의 프로퍼티스 파일에 설정된 시크릿 키, 크는 요청과 같이 온 토큰 정보입니다. 로 메소드에서 get 바디만 붙으면 클레임 객체를 반환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은 아까 봤던 토큰과 똑같은 정보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다음 필터로 넘기기 위해 체인.do 필터 메소드 부분입니다.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에 authentication 정보를 담고 다음 필터로 넘어간 그런 모습입니다. 새 페이지를 옮겨 다닐 때마다 로그인을 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쿠키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을 웹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쿠키를 선택했습니다. 쿠키 보안 기능에 대한 설정을 하고 응답해도 전송을 하면 브라우저가 쿠키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다시 서버에 요청하도록 쿠키 내의 정보를 보내면 토큰 정보만 꺼내어 연수로 담아 인증에 사용하도록 메소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JWT를 보다 잘 쓰기 위해 고심한 내용과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이어서 관리자 페이지를 담당한 이지월 팀원이 다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임지열입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 쪽 초기 MVP로서 설계한 기능입니다. 이쪽에서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 보이스 쪽에서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따 보이스 PC 판별 값을 내도록 했는데 문제점이 관리자가 일일이 레이블 값과 그 다음에 STT 변환 값을 일일이 찾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해낸 게 관리자 페이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회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까지 해서
문의 사항과 블로그 형식으로 관리자 등급에 따라서 메뉴가 달라지고 재학습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 전에 비해서 추가된 게 블로그 형식의 이쪽 부분이 추가를 하였습니다. 시큐리티와 버서 부분을 추가를 하고 API 부분과 DTO 부분을 다 찢어놔서 기능과 성능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이렇게 한번 짜봤는데, DTO는 이쪽에 있는 파란색 부분입니다. 아까 전 처리 방식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봤고, 아까 전에 메뉴를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를 해봤다고 했는데, 관리자 메뉴에서는 이쪽에서 재학습을 할 수 있는 페이지와 상세 목록을 볼 수 있고, 지금 보이는 거는 회원 리스트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메뉴 쪽에서는 자유 게시판처럼 게시판에서 문의사항이라든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지사항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의 리스트를 표시를 해주고, 여기서 상세 보기를 하면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이게 하고, 여기서 댓글이라든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페이지는 글쓰기 페이지입니다. 다음 발표는 양지민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이썬 AI 파트를 담당한 양재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은 프로세스와 각 모델별 기능들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LSTM과 MFCC 모델 이 두 가지를 설계하였는데, 처음에 LSTM 모델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원래 제 관심사였던 음성 처리 관련 딥러닝도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최근 음성 변조를 이용한 범죄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딥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 끝에 변조 음성 판별 모델을 도입해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성도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구성 파일은 LSTM과 MFCC 모델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모델별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각 모델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STT는 파이썬 스피치 레코그나이저 모듈을 사용하였고, 내부적으로는 구글 STT API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구글 API가 웨이브 포맷만 받도록 되어 있었고,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긴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녹음된 파일을 웨이브 파일로 변환하고, 변환 후에는 120초 단위로 분할하여 개별 텍스트를 리턴받은 후 병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토큰화 작업 시에는 두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토큰의 최대 길이, 두 번째는 토큰의 최대 길이를 넘어설 때 앞에서 자를지 혹은 뒤에서 자를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토큰의 최대 길이는 EDA를 통해 적정 값인 1000을 구할 수 있었는데, 자르는 구간을 설정할 때는 둘 다 테스트를 한 결과 프리 방식이 좀 더 높은 검증 정확도를 보여주어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던 모델은 비교적 단순한 통계 기반의 라이브 베이스 모델이었습니다. 의외로 전처리 과정 없이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는데, 아무리 데이터를 추가해도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모델 자체의 한계인가 싶어 딥러닝 기반의 RNN 모델도 교체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RNN 모델은 오히려 정확도가 약 70% 정도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데이터셋 문제인가 싶어 온갖 전처리 과정이나 별도의 레이어를 늘려보았으나 80% 이상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용해보기로 한 모델이 현재 사용 중인 LSTM 모델입니다. 두 개의 바이디렉셔널 LSTM 레이어를 추가하였고, 과적합 방지를 위해 드롭아웃을 30%를 적용하였습니다. 핫스팟 뇌가 95% 내외의 텍스트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에서 학습된 모델로 별도의 음성 데이터를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위에는 보이스 피싱 통화이고 아래는 일반 음성 통화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보이스 피싱 통화는 83%라는 결과를 보여드렸고, 일반 음성 통화는 28%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MFCC 모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MFCC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제가 만든 음성 변조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인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변조되기 전의 목소리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이 목소리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제가 변조하고 싶은 IOC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 네, 마지막으로 일반인을 IOC의 목소리로 변조한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변조된 후의 목소리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이유 같은가요? 네, 음성 변조에 사용된 데이터는 18분 분량의 음성 파일입니다. 유튜브에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목소리 데이터만 있다면
AI를 이용해 누구나 음성 변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MFCC는 오디오 신호를 추출하여 소리의 고유한 특징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주로 음성 인식이나 화자 검증 등에 사용됩니다. 먼저 MFCC 전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리브로사 모듈을 사용하였으며 MFCC 알고리즘을 적용한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간단하게 파라미터를 설명해 드리자면 NFCC는 NFCC의 리턴 개수이고 팟 랭스는 10ms 안의 데이터 개수, NFFT는 프레임의 길이입니다. 음성 변조 분류 모델의 구조입니다. 저희가 데이터셋 부족으로 모델을 돌려보았을 때 언더피팅이 발생하여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개의 댄스 레이어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MFCC 모델 수행 결과입니다. 사전에 딥보이스 파일과 일반 음성 파일을 준비하였으며 각각 19%, 77%라는 결과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딥러닝 모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발표자 소개는 IOC께서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예진 팀원이 관리자 페이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예진입니다. 저는 관리자 입장에서 피싱 데이터를 보다 쉽게 관리하는 몇몇 기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가 로그인을 하고 데이터 조회 항목에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피싱 목록 조회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AI 모델을 거쳐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와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AI 판별값, 확률, 변조 여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파일명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해당 파일의 정보와 변환된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학습된 AI도 항상 정확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아닌데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리자가 임의로 판별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한 판별값은 추후에 설명할 제약습에도 이용됩니다. 아래에서 보시듯이 관리자 판별값이 일부 삽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별값 입력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변경하기 위해 풋 방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메소드를 호출하고 객체의 값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재학습 요청 기능입니다. 관리자가 의심이 들어 다시 AI에서 결과를 얻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요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포스트 방식으로 API의 값을 나눠 전달합니다. 여기서는 유저의 비밀번호를 뜻하는 IDX와 신고된 전화번호 이 두 개의 값을 담아서 전달합니다. 재학습이 성공하면 여기 아래 재학습 결과와 수정 내역이 DB에 반영되었습니다. 재학습 요청을 받으면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메시지를 호출합니다. URI에 관련하여 URL을 생성합니다. 웹으로 요청 문문을 생성하고 이에 음성 데이터 내용을 매핑합니다. 마지막으로 웹 클라이언트로 API 신호를 보냅니다. 새로운 데이터셋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모델 업데이트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get으로 API 모델 업데이트 이 주소를 통해 요청을 보냅니다. 폴더에서 서비스를 호출하고 URI 번호로 URL을 생성하고 요청 분류를 생성합니다. 요청이 성공적으로 되면 여기 아래에 새로운 모델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탑에서 양재민 팀원이 설계한 모델을 플라스크 서버로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탭을 통해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그 파일을 웨이브 파일로 변환하고 텍스트로 변환하고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AI 모델을 통해 결과값을 노출합니다. 이렇게 노출된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클라이언트에게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이제 플라스크 서버가 제대로 돌아갔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로드한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API가 플라스크 서버로 요청을 보냅니다. 이 요청이 성공적으로 되면 전처리된 텍스트 파일이 저장됩니다. 이 밑에는 재학습 요청이고 이것은 모델 업데이트 요청입니다. 오른쪽 결과를 보시면 성공적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보이스피싱 편집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관리자의 뭔가 게시판 글 쓰는 게 있는데 이 그 게시판 글 쓰는 거를 앱에서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았어도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은 자유 글쓰기고 문의하기라면은 관리자들이 저 사이트 보면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앱에서 본인이 그 앱을 쓰면은 이미 그 영상 파일을 선택해서 전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앱에서 분명하게 글을 남기고 게시판에서 답변을 하고 이런 구조가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그 단계에서 생각을 해보긴 했었는데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문의라든가 이런 거 자체를 앱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타자라든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앱이라는 거 자체가 젊은 사람이 쓸 수도 있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쓸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연령대를 생각해서 웹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학생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사실 그때 PM님께서 좀 스프링의 비중을 둬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진짜 필수 기능 빼곤 다 스프링으로 구현을 하자 이렇게 좀 지도를 했었어요. 플러터 부분에서도 분명히 구현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이제 플러터 구현하는 분이 좀 생소해하기도 하고 생각은 했는데요. 그게 이제